반갑습니다. 송지구입니다. 진로에 문제가 있어요. 진로 설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 보면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세 가지로 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닌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에 들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냐, 이 얘기를 우리한테 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우리 아이들을 아주 행복한 로드맵을 짜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 근데 이분은 성함도 특이해. 성함이 한수위야. 자, 한수위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수입니다. 네, 꿈갖기. 예,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갖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그리고 학생들은 스펙을 쫓고 있죠. 예, 그래서 스펙 5종 세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명문대나 명문고 더 넘어서, 그죠? 글로벌 기업에서 원하는 아이들, 그죠? 그들이 뽑고 싶어하는 아이들은요, 인재상이 다릅니다. 인재상이 달라요. 과거 산업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핵심 인재였냐면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막 달려나가는 1등하는 인재가 핵심 인재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재가 핵심 인재가 아닙니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막 달려나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고 뒤에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줄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래서 인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이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그죠?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펙이 아니라 꿈갖기에서는 신조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수액, 신조어거든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남을 흉내내지 않고 자신만의 멋을 뽐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뭐예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바로 수액이 있는 아이들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남편분이랑 처음 만났을 때 혹시 소개팅 하신 분 계실까요? 자, 소개팅 하신 분 계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를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 했을 때, 첫 만남이죠. 첫 만남에서 딱 커피숍에 가서 만났어요. 얼굴을 마주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괜찮은데? 그죠? 첫인상이 괜찮으면, 네. 물론 대화하는 과정에서 깨네? 와, 네. 이것만 아니면 어때요? 한 번 더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바로 자기소개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첫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아이와 그들을 뽑고자 하는 입학사정관들, 교수님들과의 첫 만남이거든요. 그 속에서 뭐야, 얘는 중학교 3학년 애가 고3 애가 이렇게 멋진 비전을 가지고 있지? 사실일까? 사실일까? 이 아이는 정말 만나보고 싶다 라는 느낌이 오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자기소개서가 고등학교 3학년 5월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질까요? 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서부터 만들어질까요? 네. 현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문대나 명문고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정말 이 아이 뽑고 싶다라는, 뽑고 싶어서 안달이 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진 역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장기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인재상에 맞는 역량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르된 가이드며 컨설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최근에는 그런 의미 있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대개 컨설팅 하면은, 그죠? 뭐, 이렇게 입시철에 애들 자소서 대필 해주고, 면접 봐주고, 고액 받고, 이런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이 땅에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진 교육자들이 정말 공교육과 사교육에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가 하는 일에도 더 보람을 느끼고 그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딱 만나면서 항상, 이건 아마 기업체 자기소개서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봅니다. 왜? 너 이거 왜 했니?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네. 그래서 어쩌라고. 네. 너 이거 왜 했어? 그죠? 너는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내적 성장을 가져왔니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그 답변에 대한 대답을 자기가 올바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죠. 면접장에서 어차피 만나야 될 내용인 거예요. 야, 너 이거 왜 써?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그죠? 네, 자기소개서를 다시 설계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네. 대개 아이들이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개의 서류를 가지고서 확인 사살하는 면접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런 가이드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가 과정에서 너가 너의 진로를 설정하고 그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에서 노력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라. 네. 그것을 너의 역사 모음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하여 과감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장에 가서도 당당하게 저는 사실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런 성장을 가져왔고요. 네. 그랬을 때 면접관들이 정말인지에 대하여 물어보면 아이들이 당당하게 필요하시다면 증거물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면접할 때 아이들의 목소리와 태도에서 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감히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면접관과 교수님들 앞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뻥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뻥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담대함 점수 100점 줘야 되는 아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설정하고 그 꿈에 이루기 위해서 과정에서 노력한 것을 포트폴리오로 아이들은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뭘 도와줘야 될까요? 아이들이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를 잘 보관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시험 대비를 한 계획표, 이런 것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엄마가 방에 들어오면 어때요? 아니, 책상도 안 치우고 막 인상 쓰면서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으로 탁! 그죠? 그런 자료 속에는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주도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증거 자료가 그 속에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모아주시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아이가 정말 가슴 설레게 하고 싶은 일,
다시 말해서 꿈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슴 설레이는 비전이 없다면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한 문단도 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시기부터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가슴 설레이는 꿈과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